동옥저.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 대산 동편인 큰 바다 물가에 있다. 그 지형이 동북은 좁고 서남은 길어서 천리가량이나 된다. 북으로는 음유 부여와 연했고 남으로는 예맥과 접해 있다. 호수는 5,000가량 되었는데 임금은 없고 대대로 도읍과 촌락에는 각각 장수들이 있다. 말은 고구려와 같은데 때때로 조금씩 다르다. 토지가 살찌고 아름다워 산을 등지고 바다로 향해 있는데 사람들의 성품이 질박하고 곧고 강하고 용맹스럽다. 소와 말이 적으며 창을 들고 걸어서 쌈을 한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거처하는 것, 의복과 예절이 고구려와 같다. 아름다운 토지와 순후 강직한 사람들의 성품이며 예절 높은 것을 잘 그려 놓았다. 말이 고구려와 같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인 것을 표현한 것이고 때때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사투리가 다른 것을 말한 것이다. 진수는 다시 음유를 그렸다. 음유는 부여 동북 천여리에 있는데 큰 바닷가에 있다. 남으로는 북옥저와 접해 있는데 그 북쪽의 끝 가는 곳을 알 수 없다. 토지는 산이 험한 곳이 많고 사람들은 부여 사람 같으나 말은 부여 사람이나 고구려 사람과 다르다. 오곡과 소와 말이며 삼배를 생산하고 사람들은 모두 힘이 세고 용맹스럽다. 진수는 다시 예를 그렸다. 예는 남에는 진한이요 북에는 고구려 옥저와 접해 있고 동해는 큰 바다가 연했는데 지금 조선의 동편은 다 그 땅이다. 호수는 이만인데 동성끼리 혼인을 아니하고 마포를 생산하며 누에로 명주를 짠다. 새벽에 별을 바라보아 연사의 풍흉을 미리 짐작하고 주옥으로 보배를 삼지 아니한다. 항상 10월에 제천 행사를 하는데 주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 행사를 무천이라 한다. 한국 민족의 근간을 이룬 예의 풍속을 진수는 잘 묘사했다. 10월 상달에 제천하는 풍습과 동성끼리 혼인을 아니하는 범절 있는 예법이며 금은 보화와 구슬을 보배로 삼지 아니했던 금소한 풍속들은 오늘날도 아직 우리들한테 전해오는 전통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라 할 것이다. 진수는 다시 한국을 그렸다. 마한. 한국은 대방 남쪽에 있는데 동편과 서편은 바다 끝이 된다. 남해는 외와 접해 있는데 지방은 4,000리 가량이 된다. 한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마한이요, 둘째는 진한이요, 셋째는 변한이다. 진한은 옛적 진국으로서 마한은 그 서편에 있다. 백성들은 토착해 사는데 뽕을 심어 누에를 칠 줄 알고 면포를 짜서 입는다. 지방마다 장수가 있어서 큰 사람의 이름을 신지라 부른다. 매양 5월에 씨를 뿌리고 나면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모두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며 주야로
쉬지 않는다. 춤추는 모습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 서로 따르면서 땅을 굴러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손과 발이 응하여 장단을 맞추어 춤을 춘다. 흡사탕무 춤을 추는 것 같다. 10월에 농사가 끝나면 또 한 번 이같이 한다. 진수는 한국을 그리는데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를 그리고 남해를 격하여 일본과 접해 있는 것을 말했다. 백성들은 모두 다 토착한 사람들로서 농사를 짓고 길쌈을 짜는 것을 말하고 5월 달에 파종을 하고 나면 제사를 지난 후에 둘의 패를 모아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일을 적어 놓고 다시 10월 상달에 농사가 끝나면 두레를 모아 한바탕 노는 모양을 묘사했다. 진수는 우리나라 두레라는 말을 몰라서 표현해 쓰지 못했지만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먹글씨로 크게 쓴 길을 높이 들고 둘의 패들이 소고와 장고를 치면서 흥겹게 노는 모습이 눈에 훤하다. 더구나 마한 풍속을 그리는데 10월 상달에 노는 풍속뿐 아니라 5월 달에 파종한 후에 둘의 패들이 노는 것을 그린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밀하게 관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또다시 진한 풍속을 그렸다. 진한, 큰 나라는 4, 5천 집이요. 작은 나라는 6, 700 집이 되는데 이들을 모두 합하면 4, 5만 호가 된다. 토지는 기름지고 아름다워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당하다. 뽕을 심어 누에를 치고 면포를 짤 줄 안다. 우말을 타고 장가와 시집을 가고 예법이 있어 남녀가 유별하다. 큰 새의 깃으로 죽은 이를 보내니 그것은 죽은 사람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는 뜻이다. 나라에는 철이 난다. 마한과 예와 외인들이 모두 다 가져간다. 저자에서는 물건을 살 때 철로 바꾼다.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 같이 한다. 또 두 고을에 공급해준다. 풍속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비파가 있는데 그 형상은 마치 축과 같아서 타면 아름다운 소리와 곡조를 낸다. 전쟁을 할 때는 걸어서 싸우고 병기는 마한과 같다. 길에 가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걸음을 멈추어 길을 사양한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며 아름다운 풍속이요. 예절 높은 곳인가. 조국은 이같이 훌륭했다. 우리들의 손으로 쓴 글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우리 풍속과 예절과 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다. 토지는 아름답고 기름져서 오곡과 벼를 심기에 마땅하고 뽕을 심고 누에를 길러서 명주 옷을 짜 입고 면화를 따서 면포 옷을 지어 입는다. 장가 들고 시집 갈 때에는 꽃가마에 소와 말을 타고 가고 예법은 밝아서 남자와 여자는 함부로 가깝게 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죽으면 큰 새의 깃을 덮어 장사 지내니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에는 철이 많이 난다. 옆에 사는 마한과 예와 외인들이 가져간다. 저자에서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철을 주고 사는데
마치 중국의 돈과 같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낙천적이다. 항상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특별한 악기로 비파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형상은 마치 축과 같아서 타면 아름다운 곡조가 아래어진다는 것이다. 군사들은 전쟁이 나면 보병들이 전투를 하고 병기는 마한의 병장기와 같다. 다시 풍속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만나면 모두 다 걸음을 멈추어 서로 길을 사양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속인가, 얼마나 덕이 높은 행동인가. 요새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얼굴이 뜨겁다. 우리들 조국의 선민들은 이같이 아름다운 덕과 순후한 생활로 이 나라를 간직하고 복되게 했던 것이다. 진수는 마한과 진한의 풍속을 적은 후에 다시 붓을 들어 변한 풍속을 간략하게 썼다. 변한은 진한 사람과 섞여 사는데 역시 성곽이 있다. 옷 입는 거와 거처하는 것은 진한 사람과 같고 말과 풍속도 서로 같다. 사당에는 신을 모시어 제사 지내고 진한과 다른 것이 있으니 부엌을 모두 다 집 서편에 두었다. 그 중에 동로국은 외국과 접해 있다. 10나라에 역시 왕이 있는데 사람들의 형상은 다 크고 의복은 청결하며 머리를 길게 길렀다. 폭이 넓은 가는 배로 옷을 지어 입었고 법과 풍속은 특별히 준엄하다. 변한 사람과 진한 사람이 같은 혈속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단일 민족인 것을 고정해 주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변한은 지방마다 성이 있고 옷 입는 거와 거처하는 풍속이 진한 사람들과 같고 말과 예와 법이며 풍속도 진한 사람과 같은데 사당에는 신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기록되었다. 진수는 사당에 제사 지내는 풍습을 매양 귀신이라 썼으나 이것은 귀신이 아니라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종묘와 사직이며 단군과 산신령한테 제사 지내는 풍습을 훗두루 귀신한테 제 지내는 것으로 잘못 본 모양이다. 한국 사람들은 단군적부터 하늘을 존경하고 광명을 숭배하고 조상을 추모하는 갸륵한 민족이다. 부여나 고구려나 신라나 다 같은 풍속을 가졌던 것이다. 여기 변한이 진한과 다른 점은 부엌을 집 서편에 두었다 하였다. 오늘날도 이 풍속은 우리한테 전해져서 안방 부엌이 서상방으로 된 집이 많은 것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다. 속담에 밥 주걱을 안으로 들이펴야만 좋다는 말은 안방 부엌이 서상방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형상이 크다는 것은 우리 결례가 옛적에는 모두 다 몸이 굵고 키가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 결례를 활을 가진 큰 사람, 큰 대궁인이라 해서 동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라는 큰 활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의복이 정결하고 머리를 길게 길렀으며 너글너글 넓은 소매에
가는 배로 옷을 지어 입고 법과 풍속이 준엄하다는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4, 50년 전의 우리 집안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뵙는 듯하다. 여기 붓을 들어 옮겨 놓은 진수의 기록은 수천 년 전 우리들 조국의 모습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과장 없이 기록해 놓은 글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 아름다운 강산의 천혜의 땅에서 선민들이 살아오던 모습이 환하게 나타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